이렇게 보자 저렇게 보자 막 얘기를 하는데 아주 쫄딱 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긍정 사람들이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자책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관계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협업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고용을 그만둘 때 한 번은 근데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목표랑 계획을 혼동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B급, B등급, C등급. 사람에 대한 숫자 하나 연구하고 가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꾸 비관적인 이야기만 하는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꼭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좋은 자리에 불러줘서 제가 감사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 정말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좀 긍정적으로 바꿔주고 싶었는데 사실 심리가 궁금하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인 거예요? 아예 근본적으로 비관적이다와 부정적이다도 좀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비관적인 것과 비판적인 것도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모든 면에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좀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이 나의 긍정적 분위기를 못 맞춰주니까 비판적인데 내가 부정적이다. 그럼 잘 될 것 같지 않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반대말을 얘기하면 넌 왜 이렇게 부정적이라고 느낄 때가 있죠. 이게 이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저희들이. 대안이 있는 부정적인 사람은 비판적인 거다. 대안 존재의 유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경우의 수를 좁혀졌는데도 여전히 똑같이 부정적인지 아닌지 더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안이 있는지 여부, 경우의 수를 줄여서 줬는데도 여전히 계속 똑같은 부정적 상상을 한다. 맞아요. 그러면 진짜 부정적인 거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수는 좀 줄죠. 왜냐하면 이제 대안이 있는 경우와 그렇게 되면 나도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동의를 여전히 못하는 사람들. 마지막 관문이 있죠.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못 보는 요인에도 위험을 느끼는 분들. 이게 센서티브라고 하는 그런 그 책에도 나오는 이분들인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에 모두 다 해당이 안 되면서 결국 계속 무작정 막무가내로 늘 일관적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며 부정적인 분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의 커리어나 운명과 삶은 하락세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희가 성격 검사를 할 때 외향적이나 내향적이나 이런 건 보고 예민하냐 예민하지 않느냐도 보지만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보면 성격 검사는 없거든요. 그러네요. 성격의 상당 부분이 타고나기 때문에 기질로서 검사를 하는데 분명한 건 여기서 구분돼야 되는 게 있죠. 선천에 준하는 후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생 초반기까지 포함된 선천으로 보자면 그러면 진짜 부정적인 사람들은 좀 숫자가 좀 더 늘어나겠지만 저라면 이 사람이 자기의 하락세를 못 바꿀 거라고 하는 생각. 난 안 될 거야. 네네. 그거를 고착화시킨 사람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할 것입니다. 저는 좀 긍정적인 편이거든요. 이렇게 보자 저렇게 보자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늘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의 이름이 대표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를 하시죠. 이렇게 해도 죽어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분이 대표하는 기업은 당연히 없겠죠. 근데 대표님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하고 심지어는 안타까운 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뭐 많은 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조직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 너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동행이 안 되겠다 라고 관계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협업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고용을 그만둘 때 한 번은 근데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분들의 가치가 숨어 있는 것이 하나는 있어요. 저도 초긍정이거든요. 심지어는 저희 대학원생들이 그럽니다. 우리 교수는 심리학과인데 63빌딩도 다시 질 것 같아. 이제 그래서 대책 없는 긍정으로 많이 괴로워하는 대학원생들인데,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안 되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뭘 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안 일어나는 일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서류에는 오탈자가 없어.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는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사람들이 훌쩍훌쩍 휴가 가는 일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있거든요. 조직에 진취적인 사람들만 있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기업에 있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죠. 우리 회사에는 직원들이 모두 동기부여가 충만하게 잘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면 저희들이 자주 드리는 말씀이,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100% 다 동기부여가 잘 돼 있고 동기가 충만하게 되면 고륙상쟁에 피비린내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조직에는요, 끌고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약간은 프리라이더 느낌이 날 정도로 묻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돼요. 이기적인 프리라이더가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눈치껏 열심히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막아주면
웃으면서 자기 롤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롤에 또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거 되게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되게 재밌는 건 의외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소위 말해서 조직이 비윤리적으로 가는 그 일들을 막아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진취적인 사람들이 결국 빠지게 되는 함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이거나 아니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워낙 꿈도 크고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동력들이 강하니까 문득 그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폴레옹 같은. 뭐 얼마든지 이거 기업사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업의 윤리 자체가 무너져서 망가지는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것들을 많이 막아주는 일들을 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자 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셔야 돼요. 네. 근데 그들이 되게 스스로 자책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드니까 자책도 하고 어느 순간 자기가 불필요한 존재인가 그런 생각들을 혼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좀 개선을 본인들이 하시면 좋을까요? 일단 그런 분들은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양심적인 분이다. 왜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자책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사실은 자책을 한다라고 하는 게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완전히 나쁜 분들은 아닌 거죠. 왜 나는 그걸 해내지 못했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분들이 자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철저히 그 근거, 결과에 대한 평가가 외부 기준에만 있기 때문에 실패로부터 배우는 사람들은 요때 요걸 잘못했네. 요건 요렇게 조심해야 되겠다. 요런 것 이런 것. 그런 실패에 대한 아주 소소한 로그들이 있어요. 늘 반복적으로 자책하는 분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실패로부터 못 배우는 분이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자책하기 전에 실패했을 때 최대한 무덤덤하고 객관적으로 실패로부터 배우는 레슨들을 계속 이렇게 잘게 썰어서 던져주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유쾌하게까지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성공적인 조직이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박람회라는 것 자체가 성공한 요인들을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회사에서 우리 팀에서 우리 부서에서 1년에 했던 가장 공유해야 되는 실패를 이벤트처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민망하죠. 근데 어떤 조직 팀이든 52주 내내 365일 내내 매번 성과가 좋겠어요. 뭐 한 3월 며칠 날쯤 만약에 어떤 성과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들어와서 야 올해 박람회 또 하나 추가됐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바뀌는구나. 그걸 자꾸 로그로 남길 수가 있게 되죠.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실패 한 번도 없는 팀이 있어? 뭐야 이건 하나도 일 안 한 팀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실패에 대한 기록을 적극적으로 남기게 만들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아주 잘 작용하는 게 연말이든 중간 텀마다 분기마다 하는 실패 박람회, 실패 페스티벌 그런 것들을 해보면 그 팀의 실패가 얼마나 잘 전달돼서 공유돼서 뭔가를 막아줬느냐 그것도 분명히 그 팀과 그 사람의 인사고과에 들어가는 그런 전통이 계속 유지되면 굉장히 탄탄해지죠. 정말 좋은데요? 그럼 뭐 개인도 이제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측정해서 하면 되게 좋겠네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실패할 때마다 한 70%는 여전히 진짜 짜증나네 뭐 이렇게 되죠. 근데 되게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요. 왜? 나머지 30%가 야 적을 거 생겼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 보면 KTX 실패 노트가 있어요. 자 보세요. 특실 서울은 출발은 짝수, 서울 도착은 홀수를 예매해야 옷 걸기 편함. 그러니까 옷 걸 때 제대로 못 건 실패를 한 거예요. 11호차 12열 A 괜찮음. 상행성 15A나 D 일반석 뒷자리인데도 매우 넉넉. 저 정도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습관이 돼서 이제 괜찮은 건가요? 작정하고 하면 이제 정신적으로 강박증 환자겠죠. 그렇죠. 그래서 웃기게 해야 돼요. 더 웃긴 건 제가 이거를 예전에 한 기업에서 했더니 기업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걸 해가지고 이제 제가 예매를 못해. 그분들이 다 해버렸어. 다 홀수만 하고 다 짝수만 해. 중요한 건 이런 게 습관이 되면 그냥 한 줄 적잖아요 그날. 한 줄 적는다는 건 의지로 한다는 건 되게 어렵죠. 근데 습관되면 되게 쉽죠. 같이 이거 막 웃고 막 이렇게 신나고 이렇게 별거 아닌데 즐겁게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같이 있으면 저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어떤 친구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매사가 그런 식이니까 아예 그걸 개선시켜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면에서의 긍정이라면 아마 해당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에너제틱한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주 기질적으로 타고난 긍정적인 사람과 기질적으로 타고난 부정적인 사람은 의외로 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요 가운데 회색지대에 존재하고요. 회색지대라는 표현이니까 좀 나쁜 의미인 것 같지만 상황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오 대표님 같은 분이 예를 들자면 공포영화 속에서 제일 먼저 죽어요. 호기심, 그렇죠, 긍정.
이런 것들. 왜냐하면 타고난 긍정과 타고난 부정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도 있거든요. 항상 앞에 나가고 진취적인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민감하지 않고 늘 그 기질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실제로는 비관적으로 봐야 되는데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현실을 왜곡해서 볼 수 있는 위험들이 있어요. 타고난 비관적인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셜록 시리즈에 나오는 베네딕트 컴퍼비지 같은 사람. 인생에 늘 의심하고 사유하고 반증하는 사람이죠. 확증자와 반증자, 나가는 자와 멈추게 하는 자. 자, 이런 사람들은 그냥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한 명 한 명씩 전도전주할까? 8명은 여전히 상황에 민감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이라서 저희 대학원생들이 저한테 교수님은 완전 초긍정, 열라긍정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오늘 대표님을 뵀잖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내일 돌아가서 저희 대학원생들과 세미나 할 때 어제 나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을 만났어요. 나는 잽도 안 돼. 게임도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해. 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저는 상황 종속적인 사람이고 상황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좀 더 확률적으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근데 기질적 자체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 타고난 분들이죠.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성공을 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누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예전에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사실은 그런 패턴이 나오진 않지만 왜 부자 중에 남자가 더 많으냐. 질문이 있었어요. 플로리다 대학의 그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의지력의 재발견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쓴 책 중에 되게 재밌는 책이 소모되는 남자라는 책이 있어요. 젠더, 성차를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성차가 없어지는 묘미를 보여주는 그런 연구자인데 이제 어떤 여학생이 물어보더래요. 왜 부자들은 전부 다 남자예요? 그런데 로이 바우마이스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대부분 남자가 훨씬 더 많지만 가난한 사람도 남자가 훨씬 더 많다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과 정말 열등한 사람 이렇게 확 벌어지는 게 남자고 여성들이 그 가운데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1970년대 80년대니까요. 남성과 여성은 점점 좀 비슷해지고 있죠. 왜 사회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고 일을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라는 식의 삶이 벌어지는 게 남성이었다. 왜 과거에는? 위험 감수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긍정적인 사람이 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많겠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라인업이 더 많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도 긍정적인 사람이 더 많고요. 아주 쫄딱 망하는 사람들 중에도 긍정 사람들이 더 많은 건 사실이에요. 긍정적인 건 근데 좀 추천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아무래도 왜냐면 여기는 중요한 또 다른 변수가 있는데 인생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찬스가 많아졌기 때문에 연결성이 좋아진 사회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좀 긍정적으로 바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게 맞나요? 근데 연구들을 보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나이로 나와요. 나이요? 나이든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긍정으로 바뀔 수 있는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나이든 부정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게 자기 쪽으로 더 땡겨와요. 나이 들어가면서 부정적으로 바뀌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 들어가면서 그 가져야 되는 소양 중에 하나가 긍정적이면서도 대책이 있는 사람이 돼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두 마리 토끼를 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부정적인 사람들을 좀 바꾸시려면 나이가 좀 있는 긍정적인 사람을 붙여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가능성이 크죠. 이거 완전 꿀팁이네. 부정적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좀 변하기 위해서 습관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지. 적정한 선을 넘어서 부정적인 분들한테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일종의 소위 말하는 팩폭을 하는 거죠. 어떤? 당신 되게 오래 산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졌다. 근데 이분들이 그런 머리가 되게 복잡해진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긴 시간을 산다는 게 너무 대책이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되게 오래 살아요. 그분들의 특징이 내가 짧게 살다 죽는다는 생각이 좀 기저에 깔려 있고요. 오래 산다는 생각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진짜로 수명 연구를 해보면 계속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부정적인 분들에게 제가 가끔 사석에서도 하는 팩폭이 있어요. 이야 진짜 120, 130까지 사신다는데요? 딱 그럼 그분이 입을 딱 닫아요. 강력한 조언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저의 조언이자 약간 따끔한 팩폭이에요. 오래 사실 거예요. 좋은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